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고인의 휴대전화나 상주인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띵동하고 입금 알림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국민연금공단,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용돈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유족을 위해 주는 위로금일까요? 만약 이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 장례비에 보태 쓰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막 갚아야 할 빚더미에 서명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돈 때문에 억 단위의 부모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슬픔 뒤에 숨어있는 냉정한 행정의 함정,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꼬리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장례를 치르고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실 겁니다. 신고를 마쳤으니 행정적으로는 모든 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법대로 바로 신고했으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그 정보가 행정망을 타고 국민연금공단의 시스템에 도달하여 실제로 지급 정지 버튼이 눌러지기까지는 꽤 긴 시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행정 시차 사이에 연금 지급일이 끼어 있다면 시스템은 사망 사실을 모른 채 기계적으로 고인의 통장에 연금을 쏘아 보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사망신고 후에도 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5년간 364건, 금액으로는 10억 원을 훌쩍 넘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사망 사실이 누락된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신고 처리 기간 중 발생한 한두 달치의 오지급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 할 돈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50대 가장 김영호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사망신고를 마친 며칠 뒤에 국민연금 166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번 달까지는 살아 계셨으니 이번 달치 연금이 나왔나 보다. 혹은 유족들에게 주는 장례 보조금 같은 건가 보다라고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인출해 장례식장 잔금을 치르는데 보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낸 슬픔이 조금씩 옅어질 무렵인 서너 달 뒤 영호 씨의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옵니다. 발신자는 국민연금공단, 내용은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지난달에 사망하셨으므로 해당 월의 연금 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연금을 상속인인 자녀가 반환하십시오. 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영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몰래 타낸 것도 아니고 신고도 제때 했는데 자기들이 줘놓고 이제 와서 토해내라니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공단의 말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호 씨의 경우 행정처리 지연으로 다음 달 연금이 입금된 것이었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최근 국세청과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들어온 연금은 고인이 남긴 상속 채무, 즉 빚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환 의무자가 바로 법적 상속인인 자녀들이 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돌려주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요? 만약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렸고 당장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연체금까지 붙는 빚 독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영호 씨의 경우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박정자 씨의 사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40대 박정자 씨는 아버지의 사망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이 자산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는 법무사와 상의하여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통장에 국민연금 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정자 씨는 이 정도 소액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인출해 밀린 공과금을 냈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몇 달 뒤 법원은 정자 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수억 원의 빚을 정자 씨가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상속 재산의 처분이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손을 대거나 처분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겠다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망 후 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연금, 비록 오지급된 돈이라 할지라도 이를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한 행위는 상속 재산에 손을 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정자 씨는 고작 50만 원 때문에 평생 갚아도 모자랄 아버지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심코 쓴 연금이 빚 독촉장이 되어 돌아온 김영호 씨의 실수, 그리고 소액의 연금을 건드렸다가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된 박정자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받아도 되는 돈과 손대면 안 되는 돈은 어떻게 구별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3개월의 법칙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사망신고를 마쳤더라도 최소 3개월 동안은 고인의 통장을 동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입금 알림이 울려도 절대 바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미지급 급여와 오지급 급여입니다. 사망하신 날짜가 속한 달,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5월분 연금까지는 정당한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유족이 청구해서 받아도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행정착오로 6월, 7월분 연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건 명백한 오지급입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자명이 똑같이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망신고 후 입금된 돈이 있다면 즉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당한 급여인지 아니면 과혼합된 금액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만약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단에서 환수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앞선 박정자 씨처럼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절대 그 돈을 생활비나 장례비로 쓰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즉시 반환하여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모르고 썼다 는 변명은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연금 가입 유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에서도 유사한 오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생전에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에는 이런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른바 분할연금 문제입니다. 사망 후 연금 정산 과정에서
공단이 뒤늦게 이 연금 중 일부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몫이었습니다. 라며 이미 지급된 돈의 일부를 환수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나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이 환수금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생전 혼인 관계에 따라 연금 수급 상황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만이 갑작스러운 빚 상속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행정 절차와 법의 잣대는 우리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고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오지급금이 남겨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 후 들어온 돈은 일단 의심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상속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10원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훗날 닥쳐올 수 있는 큰 법적, 경제적 곤란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혹시 모를 행정적 불상사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과정이 빚이 아니라 온전한 추모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